2024년 9월 26일 오후 11시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좀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아주 오래간만에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반도체 강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가장 각성한 건지 강력한 가이던스가 제시되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17% 이상 이제 장시적 좀 주목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오를 때 뭔가 다 같이 이제 시장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나쁘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방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오늘 좀 괜찮았었던 것도 있었지만 관심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측면이나 종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마이크론 HBM, 낸드 역대급 매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오셈 등등등. 근래 이제 제가 영상에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 종목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이다. 실적은 오히려 더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랜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안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어, 이제 어떤 리포트 하나로 인해서 종목 자체가 그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 이제 경영 실적을 내놨고, 이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된 이제 HBM의 지속성의 성장 가능성의 부분들은 이제 재확인하면서 낸드 플래시에서 이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어, 판매를 확대를 하면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비관론을 부식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좀 가이던스를 제대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슬라 코리아 사이버트럭 국내 판매 인증 절차, 슈어소프트 스마트레이더 등등등.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이제 사이버트럭을 이제 판매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이제 사이버트럭 판매를 인증받을 경우에는 국내 판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 사이버트럭 국내 판매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일정에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7일부터, 10월 달부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9월 말쯤 아마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이제 오픈에 대한 날짜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당뇨 임산부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 아이센스 테라제니텍스 비스토스. 정부가 이제 임신 중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당 25회까지 지원했던 난임 시술은 앞으로 출산당 25회로 확대를 했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 출산 과정을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이 같은 개선 방안들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당 내용으로 좀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겠죠. 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센스가 가장 부합이 되는데 어쨌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부양책 부진 190조 원. 중국은 이제 구조적 취업 모순 해소를 위해서 중점으로 삼고 있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제 마지노선을 잡아가지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에서는 대학 졸업생 등의 이제 청년층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농촌 노동자, 그다음에 빈곤층은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제대 군인 같은 경우는 창업을 지원하고요.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플랫폼 배달원 등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 중국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처럼 엄청난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으며,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막 작긴 하지만, 취업 실업률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체크할게. 그래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확실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의 주목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실 AI 분야 65조 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전력 관련주들, 제일렉트릭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민간 부분에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있죠? 이날 이제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성 섹터로 부각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좀 괜찮은 내용입니다. AI 섹터들이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뒤흔든 신기술의 정체, 유프렉스 4x4, 오라이언 스마트폰을 있는, 오라이언은 스마트폰을 있는 차세대 컴퓨팅 기기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최고 경영자가 메타 커넥트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환경 시대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이언은 이날 메타가 시제품을 공개한 AR 스마트 환경이고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이 문자 메시지, 화상통화, 영상 시청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제 진짜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이제 스마트 환경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 상승률의 2차 전지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건지 2차 전지들의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자본의 이입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테슬라의 상승은 확실히 국내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현재 흐름이다. 2차 전지 섹터들이.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휴전보도 사실 아니다. 흥구석의 흥하연, 한국석의 STX 그린로지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이제 따르면은 보도국이죠. 그죠?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달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프랑스의 휴전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레바논에 대한 공습 강도를 낮추도록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에 반한다.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는 군의 전력을 다해서 헤즈볼라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제가 이제 전쟁 섹터들을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지네들끼리 끝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보도에 대한 것들은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 모르죠. 왜냐면은 그 고위급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물론 가능은 한데 휴전을 한다, 합의를 한다, 뭐 이제 끝난다, 종식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써내는데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계속 뭐 전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휴전인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페달 오조작 방치 장치 경창산업 상신 브레이크.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7월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안전규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 판매자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급가속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일단 어쨌든 체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성보호 3법이 여야 합의했습니다. 제로 투 세븐 이제 관련주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모성보호법 3법. 그래서 26일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고요.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를 하고 최대 3회 분할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좀 늦게 만들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